자, 준비한 기사는 좀 많지만 이 기사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오피스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피스텔 얘기를 하셨던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오피스텔 분양가도 오를 것 같아서요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여기 바로 맨 밑에 집값이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치솟아라고 하는 이 기사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하락론자들,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저는 좀 궁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궁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된다. 뭐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2000년대, 2007년, 6, 7년도, 8년도 요때 이 말에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는데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교정하게 됐었어요. 어떤 부분인 줄 아시나요?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올라갑니다. 자,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수급이 불균형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분양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주변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 그러니까 분양가 이만큼 올라가 있고요. 옆에 있는 가격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야지 라고 하는 논리가 언제 적용되냐면 상승장 전체에서 적용되는 논리예요. 이 논리가.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런데 분양가가 치솟는 시점이 상승장 후반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분양가가 여기였다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원자재라는 이유 때문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장 제가 초반부터 후반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말이 성립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것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심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기준점이 돼요. 올라가는 가격이.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불안불안, 갸우뚱 이런 식이잖아요.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분양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집을 사야지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상승장의 일반적인 논리인 건데 후반부가 되면 여러분들 심리가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심리가 바뀌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되는데 얼마였는데 더 올랐네?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면서 그 결과로서 점점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요. 미분양이라는 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승장 후반부에는 분양가가 오른다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분양가가 오른다? 어쩔 수 없다. 오른다. 근데 그래서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여기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주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승장의 지속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떨어진다. 아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분양이 발생한다. 청약 경쟁률이 점점 줄면서 어느 순간 미분양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절대 이거는 심리가 이제 위축되는 거잖아요. 미분양 나오면 더 위축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상승장 후반부에는요. 분양가가 치솟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2007년도가 몇 월 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파주 운정지구가 분양을 할 당시에 파주 할라비발디가 그 당시 가격으로 평당 1,400 정도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평당 1,400을 분양을 했었고요. 모르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 당시 파주 그 운정지구에 할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완판이 돼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점점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다니까 미분양이 외곽에서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판이 됐던 파주 할라비발디도 그 이후에 상당한 애를 먹습니다. 왜? 분양가는 높았는데 주변 가격 자체가 받쳐주질 못하니까 비싸게 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Y님이 질문하셨던 내용도 물론 오피스텔이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한다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오피스텔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가격에서 아마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의 지금 신축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켜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거는요. 월세도 올라가고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월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형 오피스텔 중에서 적정 수준의 입지가 좋은 게 괜찮게 살 수 있을 만한 곳이 분양가는 올라갔는데 얘는 굉장히 안 올라갔다? 그러면 오히려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얘는 월세가 올라가도 분양가가 워낙 높았으니까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서울 핵심지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딱 지정해 두기보다는
그 시점에 가장 맞는 효율적인 대상을 찾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금줄 부동산 기사에서 나온 것들, 집값은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치솟아라고 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래 이 시기가 그렇게 혼동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분양가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오르고 있고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기축가격의 가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분양가가 오르는 신축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나머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자, 이런 곳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앞으로 1년간은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미분양이 나오는지 또는 그래도 완판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다음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평당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지난 몇 년간은 올라가도 다 받아줬잖아요. 앞으로 당분간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입주 물량들이 적으니까 받아줄 겁니다. 하지만 경기, 인천, 지방이겠죠. 그런 곳들은 받아주지 않으면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울은 그렇다 쳐도 나머지 지역들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분양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